안녕하세요. 스물마케터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월 1,000만 원 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한번 창업을 해볼까? 나도 한번 온라인 셀러가 돼볼까?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주변에서 누가 온라인 셀러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온라인 부업부터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온라인 부업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도 쉽고 비용도 안 들고 시간 관리 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월급이 나오고 있는 이 좋은 상황을 굳이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주 52시간도 됐고 재택근무도 되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시간 관리만 잘 한다면 여러분들도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장인이 하기 좋은 온라인 부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 부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온라인 창업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영상 계속해서 봐주세요. 온라인 부업이라고 해서 엄청 특별하거나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첫 번째 온라인 부업은 바로 리셀이라는 수익 모델이에요. 나이키 운동화를 사서 되파는 이런 것들을 리셀이라고 하는데 온라인에서도 리셀이 있습니다. 내가 굳이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사진과 설명을 등록한 다음에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쿠팡의 아이템 위너 시스템을 활용해서 물건을 팔고 그 물건을 수급을 해서 즉 사입을 해서 배송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리셀이라고 하는데 이 리셀 모델의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등록하자마자 매출이 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상품을 구해서 내가 등록을 하고 그 물건이 팔리기를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제품을 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판매량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얼만큼 많이 찾아서 많이 등록하느냐가 매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만큼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예요. 단점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 리셀 방법을 잘못 활용했을 경우에는 지재권 위반이라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드리는 리셀 방법은 불법적인 리셀이 아니라 이미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물건을 내가 상품으로 등록을 해서 판매하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을 사입하는 형태를 리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운동화 리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시계 리셀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맥 관련 제품을 중고 리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 책 있잖아요. 어린이 중고 책을 다시 리셀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리셀의 방법은 정말 다양하고요. 그 리셀을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광고나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 시스템, 즉 판매 플랫폼의 등록 방법이나 노출 알고리즘만 공부해서 매출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온라인 리셀 방법을 초보자들한테 가장 추천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적인 물건 판매를 하는 리셀이 아니라 합법적인 리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활용해 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에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은 내가 전 세계에 있는 물건을 판매 플랫폼, 즉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올려서 판매를 하고 그 물건을 해외에서 구매해서 고객한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상당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전 세계에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물건들을 소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리셀이라는 방법보다는 마진이 훨씬 더 괜찮아요. 그리고 수송하기 어렵거나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해외 구매 대행 소싱처를 찾아서 진행할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마진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을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프로그램으로 상품 등록이나 판매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해외 구매 대행이 인기 있는 이유고요. 단점은 결제 기간이 상당히 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쿠팡 같은 경우에는 한 45일 결제가 되는데요. 고객이 물건을 구매를 하고 해외에서 오는 기간 그리고 구매 확정을 하고 나서 결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매출이 나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판매 플랫폼에 묶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판매가 된 거기 때문에 자금이 묶일 수는 있지만 이걸 또 선결제해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들을 활용하면은 자금이 묶이는 걸 조금은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 비용이 계속 나가요.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이 없으면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이 한 달에 뭐 작게는 10만 원에서 비싸게는 30만 원이 넘는 금액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들을 매월 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반품 환불 시에 언어가 유창하지 않으시면은 좀 곤란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해외에서는 단순 변심으로 환불이나 교환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내 물건을 구매한 고객이랑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요. 이게 좀 만만치가 않아요. 이러한 단점들을 제외하고는 해외 구매 대행 방법은 온라인 부업으로 하기에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라인 도매몰 위탁 판매예요. 여러분들 도매몰을 많이들 들어보셨죠? 거기에는 수백, 수천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이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11번가에 한 번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판매된 물건을 내가 도매몰에서 구매를 해서 고객한테 발송하는 방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도매 대량 등록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있어요. 일단 국내 도매몰에 있는 물건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재고나 이미지나 언어적인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만 내고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11번가 지옥션에 가입만 하면 약간의 조작으로도 내가 바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겠죠. 여기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역마진, 즉 마이너스 마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품이 품절이 될 경우에 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못해서 품절 때문에 고객한테 환불을 해주거나 교환을 못해주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은 위탁 판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탁 판매는 도매몰에 있는 대량 등록 위탁 판매가 아니라 직접 내가 제조처를 협상을 통해서 뚫거나 아니면 물건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총판이나 벤더에게 물건을 위임받아서 판매를 하고 배송은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즉 나는 온라인에서 열심히 물건만 팔면 되고 그분들이 판매된 데이터를 가지고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부업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신사임당이랑 다마고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위탁 판매에 대한 방법들이 많이 알려졌는데요. 지금도 뭐 한물 갔다 더 이상 위탁 안 된다라고 하지만 충분히 위탁으로도 매출을 많이 내고 계세요. 이 위탁 판매의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마진이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송을 해당 업체에서 해주기 때문에 나는 택배를 싸거나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만 딱 일할 수가 있습니다. 재고는 해당 업체로부터 매일매일 들을 수가 있고요. 나는 판매량은 CS, 그 다음에 광고 세팅 같은 것들만 하면 되기 때문에 퇴근 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단점도 설명을 드릴게요.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구하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엔 정말 맨땅에 헤딩 하듯이 여러 군데를 통화를 하고 연락을 해보고 만나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해당 업체가 판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탁을 한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마케팅, 판매, 광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보다도 훨씬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량이 상당히 많아요. 만약에 나는 이런 부분을 잘 모른다, 광고나 마케팅이나 분석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하시면은 처음부터 위탁으로 뛰어들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플랫폼에서 물건을 잘 등록하고 상위 노출하는 방법을 안다거나 키워드 광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광고 같은 기본적인 광고 프로그램을 운용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해당 업체랑 만나서 위탁 물건을 받아오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셀, 해외 구매 대행, 도매몰 대량 등록, 위탁 판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방법이 정말 돈이 벌리느냐, 정말 부업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느냐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대량 등록이나 해외 구매 대행, 리셀 저런 게 정말 매출이 나올까? 충분히 만족할 만큼 부업으로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익 모델을 직접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노하우나 어떤 기술을 배우면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정말로 이게
부업 이상으로 성장을 시킬 수가 있구나. 이게 정말 매출을 많이 만들어서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내가 퇴사를 하고 전념할 수 있는 매출 사이즈가 나오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업들을 하나 정도 시작을 해 보시면서 그리고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온라인에는 다양한 수익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 모델들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모델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월급보다 많은 금액을 벌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내가 창업을 해야 되는 시점은 내가 기존의 월급으로 벌는 돈보다 적어도 1배 반 혹은 2배 정도의 금액을 벌 때 전업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부업이 여러분들의 월급을 추월하는 그 순간까지는 일단 공부를 많이 하시고 다양한 모임이나 다양한 오프라인 스터디나 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하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세요. 창업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을 하실 때는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공공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나라에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인데요. 7천만 원 혹은 많게는 1억까지도 대출이 아니라 지원금으로 받고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창업으로 마음을 돌리지 마시고 처음에는 부업부터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다양한 창업 아이템, 온라인 수익 모델, 그리고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정보는 저 스몰 마케터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